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과도하게 너무 저평가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구글 이런 데도 AI에 들어가는 AI 가속 비용 기판을 하잖아.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이 갑자기 고객수로 미친 듯이 커집니다. 파는 놈만 팠더니 심지어 지금 5개월치 주문이 밀려가지고 쏟아지고 있고. 대표님, 우리가 지금 네. 2차전지 얘기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2차전지 배터리를 쓰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우리나라 중에선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 있잖아요. 맞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다른 네. 완성차 업체들 대비 네. 전기차에 있어서 성장률은 좀 떨어지고 네네. 있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사상 최대 실적을 네네.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주가는 그에 비해서 많이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의아해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네. 저 현대차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현대차가 전기차를 잘 못 만드냐? 잘 만들어요,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잘 못 파냐? 잘 팝니다. 근데 현대차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가 역시 노조 이슈가 있죠. 이게 굉장히 좀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현대차 노조 굉장히 강성 노조거든요. 이 노조가 조금 지배구조 측면을 좀 사실 안 좋게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요인이 있을 것 같고, 근데 현대차도 그 전기차 리콜 리스크도 있었어요, 그죠? 전기차 리콜. 그러니까 한 번 리콜 발생했는데 또 발생하지 않겠냐 그런 우려감이 있어요. 이건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너무 과거 히스토리 가지고 이렇게 우려 만들어내는 게 좀 억지긴 한데 어찌됐건 그런 시장에 우려가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전기차 관련돼서 뭐 중국 그 CATL 배터리 쓰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연기관차 쪽에서 너무 지금 1분기, 2분기 성장이 잘 나오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피크아웃 여기서 더 잘 나오겠어요?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 찍었는데. 근데 저는 그것도 사상 최대 실적 찍은 거를 뭐 양날의 검이다라고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건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논리를 만들어내는 그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차가 지금 일단 자동차 완성차 업체 중에 저는 글로벌로 5위권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글로벌로 5위권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 노조 이슈, 강성 노조, 이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악화 요인이에요. 이거는 해결되기가 쉽진 않다. 그 다음에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ICCU, 리콜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장기 이슈는 아니에요. 이거 단기 이슈예요, 단기 이슈. 그 다음에 중국 CATL 배터리 쓰는 거? 이거 엄청 부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는. 지금 현대차 전기차가 지금 북미에서 보조금도 못 받는데 잘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건 너무 안타까워요. 작년 대비해서 성장률은 엄청 떨어졌어요. 성장률은 낮아요. 성장률은 5%밖에 안 돼요, 사실은. 상반기 기준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센티브 못 받는데 지금 미국 북미 시장에서 포드랑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3위권 유지하고 있고, 그 시장 점유율 자체는 지금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현대차는요, 시장 점유율도 안 떨어지고 시장 브랜드력이라는 게 있어요. 브랜드력으로도 3위권이에요, 지금 북미에서. 그래서 작년 대비 성장률 떨어진 건 인정하지만 현대차가 앞으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질 거냐?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 다음에 CATL 배터리는 현대차 측면에서는 물론 뭐 LG엔솔이랑 뭐 지분 다투는 것, LG엔솔보다 더 지분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근본적으로는 현대차가 인센티브도 못 받는 입장에서 중국 CATL 배터리를 쓰면서 어떤 가격 경쟁력을 얻기 위한 측면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측면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미 국내 업체들이 LFP 배터리 관련돼서 만들고 있고 LFP 양극재 이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 LFP 배터리랑 LFP 양극재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1년 한 5, 6개월 남았는데 1년 5, 6개월 안에 현대차가 분명히 국내 LFP 배터리랑 국내 LFP 양극재 쓸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CATL 임시로 쓰는 거지. 뭐 현대차가 주구장창 뭐 CATL 가져가서 우린 CATL랑 막 끈끈하게 동맹 맺을 거, 이거 전혀 아닌 것 같고요. 현대차가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전략적으로 CATL 쓰는 거고요.
그리고 CATL만 쓰는 거 아니에요. 현대차 SK온 배터리를 주력으로 씁니다. SK온 배터리를 잘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현대차의 전기차 시장 침투율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잘하고 있고요. 유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성장률은 떨어졌지만 북미하고 유럽에서 5위에서 심지어 3위권까지 3위에서 7위 왔다 갔다 해요. 그 순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전기차의 경쟁력만 치면 테슬라가 훨씬 떨어지죠. 테슬라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소프트웨어 회사고 현대차의 전기차 경쟁력 저는 테슬라보다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현대차 지금 휘발유차 엄청 잘 팔아요 지금. 미친 듯이 파니까 실적 피크아웃 우려 찍힐 만큼 실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왜? 내연기관차를 너무 잘 파니까. 지금 사실은 주변에 물어봐도 BMW 살래, 아우디 살래, 제네시스 살래 하면 예전엔 뭐 제네시스가 아예 그냥 언급조차 안 됐어요. 그쵸. 사실은. 네. 근데 저만 해도 너 BMW 탈래, 제네시스 탈래? 저는 그냥 제네시스 탈 것 같아요. 저는 제네시스에 대한 만족도가 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건 계속 커질 거고 디자인 또 말씀드릴게요. 디자인 제네시스 디자인 보면 끝장납니다. 오히려 BMW나 아우디 디자인이 더 구려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현대차 그룹이 PER 지금 글로벌 자동차 평균 PER 받는 게 6배인데 지금 4배예요, 4배. 4.7배. 너무 과도하고요. 그다음에 현대차의 소위 말하는 신차 사이클이 지금 도래하고 있거든요. 현대차가 올해 하반기에 산타페 나오고 GV80 쿠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뭐가 나오냐? 팰리세이드하고 아이오닉 7이 나와요. 내후년에 뭐가 나오냐? GV9 전기차가 나와요. 그래서 신차 라인업이 저는 굉장히 탄탄해요. 그리고 영업이익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테슬라 영업이익률 깨지는 동안 현대차 2분기 실적 보시면 40조 매출에 영업이익 3조 8천억 나왔어요. 9.6% 영업이익. 거의 반올림하면 10%죠. 그러네요. 네, 굉장히 마진 잘 나왔어요. 테슬라가 9.8인가 그렇거든요. 거의 테슬라랑 비등한 수준이고 신차 시장이 도래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지금 가격 경쟁력, 디자인 뭐 크게 빠지지 않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도 24년부터는 알리바마 공장에서 전기차 첨단 생산 세액공제 받습니다. 지금 3,750달러 그거 받고요. 그래서 사실 현대차의 그 전기차로 통한 이익 창출 능력은 테슬라나 뭐 BYD 비교 안 될 정도로 오히려 현대기아차가 더 우수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기아차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BMW, 벤츠, GM 이런 회사들이 경쟁 회사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BMW나 벤츠나 GM보다 제네시스가 더 전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소위 말하는 북미하고 유럽 시장만 말씀드렸는데 인도 시장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인구 규모로도 이미 중국을 제꼈잖아요. 그렇죠. 인도는요 지금 전기차 침투율 우리나라도 지금 전기차 시장 침투율 2%인가 그럴 거예요. 인도는요 지금 1% 미만이거든요. 그럼 2030년까지 얘네가 우리도 전기차 침투율 30%까지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매출로 치면 몇 배 성장이냐면 1%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30% 성장하면 매출로 치면 아마 60배에서 70배 매출 늘어나는 성장이에요. 인도에서만. 2030년 7년 남았죠. 7년 동안 인도에서 매출이 전기차 침투 60배, 70배 성장하면 이 중에 현대차가 지금 인도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인도가 지금 현재 전기차가 4,400만 대 수준이면 2030년까지 전기차 1,000만 대 팔겠다고 했거든요. 전기차만. 근데 인도가 또 재미난 거는 BYD가 인도 들어가려 했는데 거절됐어요. 근데 현대차는 GM이랑 합작해가지고 인도 공장 들어가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GM 합작 모델이 현대차 이제 나올 건데 인도에서 점유율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탑3 안에 들어가요. 점유율이 19%예요. 지금 현대차의 인도 점유율.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인도에서 24년에 처음으로 최초로 크레타 EV 전기차 모델이 나오고요. 25년에 크레타 EV가 아마 25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성이 되면 인도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점유율 19%도 계속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기관 쪽에서 피크아웃 그것 때문에 막 엄청 팔았어요. 연기금도 엄청 팔고 그래서 기관이 파니까 외국인도 덩달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이 이제 계속 팔았으니까 주가가 당연히 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이 팔았는데 실적은 최고치 찍었잖아요. 그럼 PBR 여러분 아시죠? 순자산가치 현대차가 갖고 있는 자산가치를 다 팔아서 시가총액을 살 수 있는데
현대차가 PBR이 1배가 안 돼요. 지금 그 대기업 있잖아요. 삼성전자, 포스코, SK 중에 PBR 1배 미만 되는 데는 포스코, 그다음 현대차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PBR로도 지금 너무 싼 거고. 그럼 이 피크아웃이 찍고 떨어질 거냐? 그렇진 않고요. 연간 기준으로 현대차가 지금 아까 거의 영업이익률 40조 매출에 지금 3조 8천억이 나타냈잖아요. 지금 올해 지금요 연간으로 159조. 이익 달에서는 14조 5천억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내년을 보시면 내년에 165조. 올해 사상 최대 시장 피크 찍었다고 얘기했는데도 그러면 내년부터 실제 꺾여야 되잖아요. 내년에 165조, 내후년에 172조. 그리고 이익 꺾여야 되잖아요. 14조 5,900억, 14조 4천억, 14조 6,500억. 물론 이익은 지금 조금 줄어드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기차 얼마나 팔리는 거에 따라 이거는 계속 그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거고 매출이 일단 170조까지 172조까지 간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투심이 단기간에 좀 악화된 거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실적 피크아웃 우려가 제일 큰데 실적 피크아웃 우려라고 하기에는 현대차가 가진 그 모멘텀이 굉장히 저는 그 아직 살아있다. 모멘텀이 살아있고 그리고 전기차 관련돼서 그 정의선 회장님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밝혔어요. 우리도 2026년까지 이 전기차 200만 대 이상 팔 거고 거의 투자 몇십조 단위로 투자하겠다고 했거든요. 외국인 기관 투심이 악화됐지만 외국인 기관 투심이 계속 장기적으로 계속 현대차를 주구장창 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삼성전자랑 현대차랑 비교하면 삼성전자보다 현대차가 저는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고 상대적인 매력도를 따졌을 때 지금 뭐 PBR 1배 미만에다가 사실은 PER로도 3배면 과도하게 너무 저평가된 거죠. 그리고 현대차의 지금 정상 재고 수준이 보통 2.3개월이에요. 3개월 정도인데 지금 재고도 급격히 낮아요. 지금 현대차 재고 수준이요. 그 차량용 반도체 문제 해소되고 물류 이슈가 해소되니까 지금 재고가 1.5개월이에요. 역대 최고 수준의 재고 레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재고가 그만큼 빨리 쏟는다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동차가 많이 엄청 잘 팔린다는 팔린다는 거죠. 얘기인 거죠. 내연기관차 엄청 잘 팔아가지고요. 그걸 전기차에 미친 듯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기차 엄청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가장 구조적인 게 신차 사이클이 도래했다는 거 그리고 인도 시장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시장을 잘 잡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외국인이나 기관이 파는 거는 언제든 수급은 돌고 돌기 때문에 저는 수급적인 이슈는 좀 단기적인 거라 보고 있고 현대차가 거의 영업이익 지금 14조 체력이에요. 어마어마한 체력이고 매출은 계속 그냥 성장하는 구조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 주가 부진하다고 뭐 팔고 도망갈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근데 네. 그 훈훈한 주식 채널에서 최근에 네. 한미반도체보다 AI 셀을 더 기대할 만한 기업 꼽아주셨거든요. 네네. 그 기업이 뭔가요? 네. 그 한미반도체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서 최대 수혜를 받은 것처럼 얘기했고요. 주가가 사실 한미반도체가 한 350% 올랐으면 그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이 500%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수혜주고 이수페타시스도 수혜주인데 그러니까 딱 그냥 단순 비교를 해봤어요. 일단 세 가지만 봤거든요. 1조 9천억이에요. 이수페타시스. 1조 9천억인데 이수페타시스가 올해 벌어들이는 이익이 1,000억이에요. 1,000억. 대략. 저는 1,000억보다 더 잘 나올 거라 보지만 근데 한미반도체를 봤어요. 한미반도체를 봤더니 4조예요. 4조 5천억이에요. 그 시가총액 차이는 2배가 넘죠. 근데 한미반도체 올해 벌어들인 이익 보세요. 500억이에요. 물론 한미반도체 이익도 늘어난다. 그러면 올해는 뭐 일시적으로 이익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치도 다 땡겨봤어요. 자, 내년에 봤더니 한미반도체 영업이익이 1,200억으로 늘어나요. 네. 1,200억으로 늘어나는데 PER은 42배예요. 근데 자, 이수페타시스를 봤어요. 이수페타시스는 그럼 영업이익이 줄어들까요? 자, 이수페타시스 24년도 영업이익 봤더니 1,400억으로 늘어나요. PER 19배예요. 그러면 이수페타시스 500% 올랐으니까 이제 주가 하락하고 한미반도체만 갈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한미반도체 300% 올랐고 이수페타시스 500% 올랐는데 저는 시가총액 대비 이익을 비교했고 시가총액 대비 내년 이익과 내년 그걸 PER을 비교해봤더니 이수페타시스가 한미반도체보다 월등히 싼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수페타시스를 왜 좋아하시냐? 왜 AI 수혜주로 봤냐?
너무 재미난 게 이수페타시스는 MLB의 진심인 회사인 거예요. 근데 MLB가 짜잘짜잘한 업체는 알아서 도태된 것도 있고요. 잘하는 업체들은 더 고부가치, 더 돈 되는 거, 더 비싼 기판으로 찾아 떠났어요. 유일하게 지금 MLB 남은 데가 이수페타시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가 MLB의 진심이고 MLB 한우물만 팠더니 갑자기 엔비디아가 이 MLB 기판 관련돼 가지고 원래 미국의 TTM 1등이에요. 미국 1등. 야, 그래서 TTM급 기판 공급할 수 있는 업체인데 야, 가성비 좋은데 없어 했는데 이수페타시스가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가 MLB 버티다가 엔비디아의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는데 폭증한 거예요. TTM 거를 물량을 상당히 이수페타시스가 뺏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이 엔비디아 이 납품한 게 레퍼런스가 돼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구글 이런 데도 AI에 들어가는 AI 가속기용 기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이 갑자기 고객수로 미친 듯이 커진 거예요. 그것도 막 구글 매출 비중 10%,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매출 비중 10%, 그 다음에 엔비디아 뭐 15%. 엔비디아는 심지어 지금 5개월치 주문이 밀려가지고 쏟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글로벌 빅테크 심지어 메타까지, 인텔까지 글로벌 고객사가 이수페타시스의 고객사가 된 거예요. MLB라는 한우물만 팠더니 AI 가속기라는 엄청난 시장이 열린 거예요. 근데 AI 가속기 엔비디아가 완전 대장이잖아요. 그쵸. 짱 먹잖아요. 이수페타시스가 당연히 AI 시장의 최대 수혜가 된 거고 이수페타시스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AI 모멘텀이 살아있는 한 이수페타시스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 매출과 이익이 그냥 폭증하고 있거든요. 혹시 대표님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정말 많은 얘기 네네. 함께 나눠봤는데 네. 마지막으로 혹시 뭐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다면요? 주식 투자하는 게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손실 나면 더 힘드실 것 같은데 사실 주식 투자 공부하는 과정이 재미를 붙이시면 너무 재밌어요. 사실 돈까지 벌면 얼마나 더 재밌을 수밖에 없겠죠. 돈까지 벌면. 근데 제가 뭐 계속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지만 돈 안 되는 시간을 버티셔야지 돈을 버실 수가 있어요. 돈 안 되는 시간을 꼭 가치 있게 버티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열심히 내가 투자한 기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투자한 기업의 전방 산업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철강을 투자하면 철강의 전방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철강의 전방 산업이 조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2차 전지 회사를 투자하시면 당연히 전기차가 얼마나 팔리는지, 전기차 무슨 모델이 잘 팔리는지 아셔야겠죠. 내가 로봇을 투자를 해요. 그럼 로봇이 많이 쓰이는 산업 현장에서 실제 로봇이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로봇의 단가는 얼마를 받는지, 마진은 얼마를 남기는지, 어떤 밸류를 받고 있는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열심히 손품을 파셔야 돼요. 공부하는 만큼 그 공부에 저는 투자의 답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손실 나는 순간을 버티고 그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하시면 분명히 그 투자 수익으로 나중에 보상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주식 투자 관련돼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마음을 꼭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는 과정을 즐기셔야 돼요. 왜냐면 과정을 즐겨야지 오래 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공부하는 과정을 즐기자.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한 관련된 회사만 보지 말고 큰 틀에서 산업이랑 그와 연관된 밸류체인 기업들을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공짜가 아니라니까 시간을 갈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훈훈한 주식 채널 열심히 또 운영하고 계시는 김지훈 대표님 모시고 오늘 또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또 주식 투자할 때 있어서 그 수익이 안 나는 기간 달 또 현명하게 버티시고 이겨내시어서 좋은 결과 다들 내시길 함께 또 응원하며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